로마의 고요한 병실에서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평생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의 입에서 이상하게도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에 완전히 무관심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국적인 선율의 영혼을 담아 노래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암 진단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변하지 않는 삶을 살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삶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콘티라고 해요. 이탈리아 로마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조용한 방에서 눈을 뜨곤 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저는 3년 전 남편 파울로가 떠난 후로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로마의 오래된 박물관에서 역사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수천 년 전 물건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리석 조각상이나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만지며 연구하고 있었죠. 이 고대 유물들은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사람들과 달리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제 하루하루는 모두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매일 같은 길로 박물관까지 걸어갔어요. 항상 비슷한 옷만 입고 있었죠. 회색이나 갈색의 단순한 셔츠와 바지. 동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점심은 혼자 책상에서 먹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책을 읽다가 잠들곤 했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딸 루치아는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항상 저를 걱정하고 있었죠. 새로운 곳에 가봤는지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물어볼 때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지곤 했어요. 지난달에는 루치아가 회사 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현지 음식의 놀라운 맛과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언젠가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저는 새로운 곳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너무 멀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그들의 음식, 음악, 생활 방식이 제 것과는 너무 달라서 관심을 두지 않았죠.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하잖아. 그들의 문화는 내게 너무 이질적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곤 했어요. 이런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 번도 그 생각들을 시험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둘 다 제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작은 세계에만 갇혀 살아왔죠. 그러니 다른 곳까지 신경 쓰지 않았죠. 봄날의 어느 화요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비치고 있었고 박물관의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고대 로마 동전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각 동전은 마치 작은 타임머신 같았어요. 수천 년 전에 통치했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박물관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엘레나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였죠. 그날 저녁 테아트로 마르첼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고대 극장에서 공연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했죠. 저에게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처음 생각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제가 뭘 알겠어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소리를 왜 들으러 가고 싶겠어요. 관심 없다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어쩌면 제 책상 위 고대 동전들에 비치는 햇살이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차가워지기 전 파울로와 함께 콘서트에 다녔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놀랍게도 엘레나에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테아트로 마르첼로 밖에 서서 티켓을 들고 왜 왔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극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서 있었던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었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연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어색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조용한 제 아파트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문을 지나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땐 몰랐지만 그 극장에 들어서는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제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세계가 깨지려고 하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피해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침내 저를 따라잡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왠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노래 한 곡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조명이 어둡고 부드러워서 공간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만약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박진우라는 사람과 그리움의 노래라는 곡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그 음악이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가 무대에 걸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단순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약간의 억양이 있긴 했지만 이탈리아어로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한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슬픔과 후회 그리고 희망이 모두 섞인 특별한 한국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는 한이란 무거운 기억들을 안고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말이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율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부드럽고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더 강하고 힘있게 변해가고 있었죠.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만은 이상하게도 이해가 갔어요. 마치 그 음악이 제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듣고 있는 동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법학 대신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네이플스의 비 오는 날, 제 첫사랑 마르코가 저를 떠나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결혼 생활에서 파울로의 눈빛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져. 결국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일도 떠올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파울로가 떠난 날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여기 어두운 극장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모두들 박수를 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텅 비고 동시에 가득 찬 느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박진우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그는 음악이 제게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저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왜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어떤 감정들은 언어를 초월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악 전통에 대해 더 배워보지 않겠냐고 초대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진우가 음악을 가르치는 작은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기들이 있는 단순한 방이었어요. 보통 몇 명의 다른 사람들도 한국 음악을 배우러 와 있었죠. 진우는 우리에게 판소리라는 노래를 통한 한국식 이야기 전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 같은 리듬 패턴도 보여주고 있었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화는 이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풍부하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새로운 관심사를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딸 루치아에게 진우와 음악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녀는 제가 이 남자나 그의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기시켰어요. 저는 그가 그저 친구이자 선생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라지지 않는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의사를 찾아갔어요. 여러 검사 후에 의사는 끔찍한 소식을 전했어요. 폐암이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사기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저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슴의 육체적 통증이 마침내 수년간 안고 있던 감정적 통증과 일치하게 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는 사이 진우의 음악은 제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그리움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저를 듣고 미소 짓곤 했어요. 저는 음악이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음악은 제가 평생 도망쳐온 감정들을 느끼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병원에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악 녹음본을 가져오고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가르쳐주고 있었죠.
통증이 심할 때 음악에 집중하는 것이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선율이 통증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제가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루치아도 꽃가책을 들고 방문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진우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음악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우정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스피커에서 진우의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가운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문턱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거죠. 저는 시험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 병, 딸의 걱정,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들. 진우라는 동료를 찾았고 그의 음악은 이 낯선 새로운 영역을 통과하는 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제 마음을 둘러싼 벽, 저를 고립시켰던 두려움, 그리고 제 미래를 앗아가고 있는 암이었죠.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여행 중이었고 고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했어요. 암이 제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은 약해지는데 제 정신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할 때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밤에 통증이 가장 심했어요. 어느 저녁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은 기계 소리와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했어요. 진우는 제 귀에 헤드폰을 씌워주고 그리움의 노래를 틀어줬어요. 제가 듣는 동안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각 음표에 집중하고 있었죠. 서서히 두려움과 통증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루치아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밤새 제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간호사들이 그 소리를 들었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언어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제 침대요. 의자에서 밤새 지켜보고 있었던 진우는 제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으로 음악과 깊게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음악이 제가 통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루치아가 진우를 바라보는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진우와의 우정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며칠 후 조금 기운이 돌아왔을 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의사들에게 빌라 부르겟의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빌라 부르겟에는 로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나무와 꽃 그리고 평화로운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젊었을 때 그곳에서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의사들은 제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마침내 동의해 주었어요. 아름다운 가을 아침 루치아와 진우가 저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루치아는 제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진우는 우리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금빛과 붉은 잎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새들은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비치는 호수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말들이 갑자기 나오고 싶어하고 있었죠. 루치아와 진우에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는지요. 한 번도 저를 안아주거나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랑받기에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며 자라고 있었죠. 첫사랑 마르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가 먼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제가 오히려 그를 밀어냈던 일이요. 파울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해가 갈수록 제 마음 주변에 벽을 쌓아 올려서 결국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비가 내려 먼지를 씻어내고 모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우는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루치아도 울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지금까지 정말로 알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에게 제가 평생 감정에서 도망쳐 왔다고 고백했어요. 이제 제 생의 마지막에서야 그것들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무게가 제 어깨에서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들은 제 얼굴이 더 밝고 건강해 보인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수년 만에 가장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여전히 정원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새들의 노래,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아래에서 진우의 그리움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죠. 그 이후의 날들은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루치아가 제 아파트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함께 사진을 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죠. 진우는 그의 노래와 어울리는 간단한 한국어 구절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발음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제 몸은 계속 약해지고 있었어요. 암은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나눈 모든 진실, 마침내 제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감정들은 저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여정을요. 어느 오후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끔찍한 병이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마음 주변에 쌓아 올린 벽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진우의 음악을 제 삶에 들여오게 했고 그 음악은 제 가장 깊은 감정을 열어준 열쇠였어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암은 제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지만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매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시간. 더 많은 날들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날들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벽에 춤추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깊은 평화가 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 병과 과거를 마주하는 시련이 저를 예상치 못했던 보물로 이끌어 주었어요.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용기, 기쁨과 고통 모두를 포함해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느낄 용기였죠. 그리고 그 보물은 제가 벽 뒤에 숨어 지내던 모든 세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밤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장 강한 약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끔찍한 밤 중 하나에 숨을 쉬기 힘들어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차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진우가 제 침대 옆에 나타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부드럽게 헤드폰을 제 귀에 씌워주었고 익숙한 그리움의 노래 멜로디가 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듣는 동안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산과 계곡을 지나는 길을 따라가듯 음악의 부드러운 오르내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숨쉬기가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날이 지날수록 제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르코와의 첫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파울로와의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었죠. 각각의 경험은 어떻게 끝났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박물관에서 연구하던 고대 유물처럼 깨진 것들도 여전히 아름답고 중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저녁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을 때 루치아가 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왜 제가 아픈 상태가 되어서야 마음을 열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제 아픔, 실수, 약점을 그녀가 보게 되면 저를 덜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녀는 항상 진짜 저를 알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 대화 이후로 어머니와 딸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야기, 꿈과 실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도 자신의 고민과 희망을 나누었죠.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박물관 동료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각각에게 이야기했어요. 한때 숨겨두었던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나누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마리아에 놀라워했지만 그들은 제가 마침내 진정한 제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매일 저를 찾아와 이제는 공기처럼 필요하게 느껴지는 음악을 가져왔어요. 그와 루치아가 일종의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어요.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었고 그녀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돌보는 데 있어 공통점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면 서로를 돌봐달라고 두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그들은 약속했고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들에 이상하게도 온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암은 제 몸을 앗아갔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죠. 제 마지막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태양이 막 로마의 오래된 건물들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짙은 파란색에서 연한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진우가 침대 옆 테이블에 음악 플레이어를 두고 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리움의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한국어로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항상 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노래는 이별과 재회의 슬픔이 수용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진우가 가르쳐준 한국의 감정한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것이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따뜻한 담요처럼 음악이 저를 감싸게 했어요. 제 여정은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넘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계를 넘었어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했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작고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 제가 마침내 느끼도록 허락한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그런 곳으로요. 제 여정에서 가져온 선물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열어서 루치아에게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진우에게는 그의 음악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너머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아마도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자신만의 벽을 허물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침빛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제 방을 황금빛, 따스함으로 채워주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로마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서로 부르는 사람들, 울리는 교회 종소리. 평생 살았던 이 도시가 갑자기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리움의 노래의 마지막 음이 조용히 사라지는 동안 진우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를 속삭였어요. 안녕, 이것은 인사와 작별 인사 둘 다를 의미한대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체로 완벽한 원이었죠. 제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둥둥 떠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음악이 이 여정을 위해서도 저를 준비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르코, 파올로, 루치아, 그리고 이제 진우까지. 잘 끝났든 나쁘게 끝났든 각각의 관계가 저를 형성했어요. 각각 경험할 가치가 있었죠. 주변의 방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음악은 저와 함께 남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빌라보르겟의 정원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호수 위에서 춤추는 햇살. 박물관의 고대 대리석 조각상들도 보였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린 루치아가 두 팔을 벌리고 저에게 달려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대 위에 진우, 그의 음악이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이미지들은 슬프지 않았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구성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끝나가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장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은 이야기였죠. 저는 제가 발견한 영약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느끼고 연결하고 진정으로 살아갈 용기였죠. 그것을 찾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이제 찾았으니 마침내 놓아줄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을 알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